9.11 테러 기념일을 앞두고 뉴욕시경이 맨해튼과 퀸즈를 잇는 교량 및 터널에 대한 테러 위협 가능성을 놓고 경계 강화에 나섰습니다. 뉴욕시경이 퀸즈 주택가에 불을 지르고 70대 노부부를 잔인하게 살해한 용의자를 쫓고 있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연방이민당국의 단속으로 구금된 한국인 300여 명의 귀환 일정이 연기됐습니다. 미국 고등학교 졸업반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권리, 바로 아름다움입니다. 키스는 누구나 더 쉽고 당당하게 자신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키스는 우리 모두의 미래가 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의 모든 순간, 키스가 함께합니다. PCB의 능력이 나의 능력으로 이어집니다. 내가 만난 새로운 능력, PC빌리티, PCB뱅 제공입니다. 역사상 최악의 테러 사건으로 꼽히는 9.11 테러 기념일을 앞두고 뉴욕시경이 맨해튼과 퀸즈를 잇는 교량 및 터널에 대한 테러 위협 가능성을 놓고 경계 강화에 나섰습니다. 제시카 티시 뉴욕시경 국장은 9.11 24주년 추모식을 앞두고 맨해튼과 퀸즈를 잇는 이스트리버 교량 및 터널에 대한 테러 위협 가능성을 두고 경계 강화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9.11 기념일, 유엔 총회, 각종 유대인 명절 등으로 뉴욕시는 테러 위협에 노출된다며 이를 면밀히 감시하고 경계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티시 국장은 말했습니다. 뉴욕을 위협하는 실질적 징후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지만 뉴욕의 세계적 위상을 고려해 모든 주정부 및 공공시설, 기타 주요 사회기반 시설 등에서 최고 경계 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9.11 추모식은 세계무역센터가 있던 그라운드 제로 앞 9.11 추모광장에서 희생자 가족과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될 예정입니다. 2001년 9.11 테러를 기억하고 2,977명의 희생자를 기리기 위해 빛의 헌정이 11일 해질녘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하늘을 향해 발사됩니다. 뉴욕시경이 퀸즈 주택가에 불을 지르고 70대 노부부를 잔인하게 살해한 용의자를 쫓고 있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제시카 티시 뉴욕시경 국장은 9일 뉴욕시경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2세 흑인 남성 자멜 맥그리프를 공개 수배한다며 시민들의 주의와 제보를 부탁했습니다. 이 용의자는 8일 퀸즈 벨러로즈 주택에 거주 중인 70대 노부부를 지하에 못 끈 채 여러 차례 칼로 찌르고 살해했습니다. 이후 그는 집에 불을 지르고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맥그리프가 이날 오전 주택들의 문을 두들기며 자신의 핸드폰을 충전할 수 있는지 물어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최근 며칠 사이 맥그리프를 동네에서 봤다고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살해된 노부부는 사건 당일 오전 10시쯤 맥그리프를 뒷마당으로 부른 뒤 집 뒷문으로 들어가게 했습니다. CCTV 영상에 맥그리프가 오후 3시쯤 봉지 2개를 들고 집 밖으로 걸어 나오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그리고 15분 뒤에 노부부의 집이 불타기 시작했습니다. 티시 국장은 맥그리프는 1급 강도 혐의로 16년을 감옥에서 보낸 후 가석방됐고 30년 전부터 여러 건의 강도 사건을 포함한 긴 범죄 전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위험하고 무장된 인물이라며 발견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할 것을 강조하고 모르는 사람에게 문을 열어주지 말 것을 거듭 경고했습니다. 맥그리프는 9일 오전 브롱스에 위치한 전당포에서 발견됐습니다. 연방이민당국의 단속으로 구금된 한국인 300여 명의 귀환 일정이 연기됐습니다. 10일 한국 외교부는 언론 공지를 통해 조지아주에 구금된 우리 국민들의 현지 시간 10일 출발은 미국 측 사정으로 어렵게 됐다며 가급적 조속한 출발을 위해 미국 측과 협의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귀환 연기와 관련한 구체적인 이유와 예상 일정 등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조지아주에 구금된 한국인들은 당초 10일 새벽 4, 5시 석방된 후 같은 날 오후 2시 30분경 대한항공 전세기를 통해 애틀랜타 국제공항을 출발해 11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민세관 단속국이 국토안보부 소속 기관인 만큼 불법 체류 문제에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크리스티놈 국토안보부 장관의 입김이 한국 외교부에 미쳐 한국 정부 쪽이 추진하던 자진 출국 계획의 차질이 빚어졌을 가능성이 지배적입니다. 미국 고등학교 졸업반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처음 공개된 국가 성적표에 따르면 학생들의 기초 학력 저하가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교육부 산하국립교육통계센터가 발표한 2024년도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에서 읽기 점수는 1992년 이후 최저, 수학은 2005년 이후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학생 3명 중 1명은 글의 핵심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고 거의 절반은 기초 연산조차 어려운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학 진학 준비가 된 학생은 읽기 35%, 수학은 고작 22%에 불과했습니다. 학력 저하는 고등학교에만 국한되지 않았으며 중학교 2학년 과학 성취도도 2019년 대비 하락, 2009년 수준으로 후퇴했고 남녀 성적 격차도 다시 확대됐습니다. 또한 상위권 학생 성적은 유지됐지만 하위 25% 학생은 역대 최저를 기록하며 학업 성취도 평가 역사상 최대 학력 격차가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팬데믹 기간 비대면 수업 장기화, 결석 증가, 그리고 스마트폰 SNS 사용 증가로 인한 집중력 저하와 교실 수업 방식 변화를 주요 원인으로 지적했습니다. 전직 교육부 장관 마거리 스펠링스는 이번 사태는 국가 경쟁력을 위협하는 경제적 비상사태라고 경고했고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연방정부 교육정책 실패의 증거로 지적하며 교육부 폐지론에 다시 불을 지폈습니다. 2026년 북중미 월드컵 입장권 판매가 오늘 밤 자정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1차 판매는 비자카드 소지자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비자 프리세일 추첨 등록 기간은 10일 밤 12시에 시작해 19일 밤 12시에 마감됩니다. 당첨자는 무작위 선정되며 결과는 9월 30일 발표됩니다. 추첨에 뽑힌 이들은 10월 중 지정된 일정에 맞춰 티켓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월드컵 티켓은 총 3차례의 추첨을 통해 판매됩니다. 두 번째 추첨은 10월, 마지막 추첨은 12월 5일 월드컵 본선조 추첨 직후 열립니다. 당첨자는 지정된 시간대에 티켓 구매 권한을 부여받지만 원하는 좌석 확보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참가자들은 피파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피파 아이디를 만들어야 합니다. 피파가 발표한 입장권 가격에 따르면 조별리그 입장권 가격은 $60부터 시작하고 결승전 입장권 가격은 최대 $6,730입니다. 이는 2022 카타르 월드컵 당시 $69에서 $1,607보다 크게 상승한 가격입니다. 하지만 유동 가격제 도입으로 입장권 가격은 언제든 변할 수 있습니다. 뉴욕시에서 대중교통을 배경으로 한 흉기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며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2일 오전 9시 35분경 브롱스 포드엠 로드 인근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에서 내리던 23세 남성이 정체불명의 남성에게 등을 여러 차례 찔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용의자는 날카로운 물체로 피해자의 등을 반복적으로 찌르고 왼팔까지 찌른 후 달아났습니다. 피해자는 세인트 바나버스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현재는 안정적인 상태로 전해졌습니다. 용의자는 회색 후드티와 청바지, 검은 배낭을 착용하고 있었으며 경찰은 제보를 위해 뉴욕시경 핫라인으로 연락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같은 날 오전 6시경에는 맨해튼행 다운타운 4번 지하철 안에서 두 남성이 서로를 칼로 찌르는 난투극이 벌어졌습니다. 유니언 스퀘어역으로 향하던 열차 안에서 말다툼이 격해지며 신체적 충돌로 번졌고 40세 남성은 목과 복부, 오른팔, 43세 남성은 왼쪽 다리를 찔렸습니다. 두 사람은 유니언 스퀘어역에서 하차한 후 체포됐으며 벨뷰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둘 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이며 이번 충돌의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을 다시 건강하게 위원회에 보고서를 통해 어린이 만성질환 종식을 약속하며 백신 부작용 조사 강화를 지시했습니다. 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날 발표된 이 보고서는 반백신 운동가로 알려진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의 주장을 대거 반영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보고서의 핵심 권고 중 하나는 정부 차원의 백신 부작용 조사 프로그램 개편입니다. 케네디 장관은 백신 피해를 신고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존중하고 제품 안전성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백신이 자폐를 유발한다는 입장 등 과학적 근거 없는 주장으로 꾸준히 비판받아온 케네디 장관의 이번 발표는 이미 혼란스러운 CDC 운영에 또 다른 논란을 야기했습니다. 특히 지난달 케네디 장관이 CDC 국장을 전격 해임한 데 이어 간부급 사퇴가 잇따르자 여야 의원들 모두 우려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초가공식품, 과잉 백신 약물 처방 등을 아동 만성 질환의 원인으로 지목하며 학교 급식 개선,
의약품 광고 규제, 백신 안전성 점검 강화 등을 제안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에 따라 TV 웹 SNS 제약 광고 규제 행정문서에 서명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소아과학회는 보고서가 총기 폭력, 환경 유해물질 같은 핵심 아동건강 위협을 외면했다며 케네디 장관의 반백신 기조와 예산 삭감이 오히려 아동건강에 해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는 등 의료계의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조치의 위법성을 다투는 소송을 신속 심리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이르면 올해 안에 최종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대법원은 9일 상호관세 소송을 심리하기로 했으며 트럼프 행정부가 요청한 대로 이 사건을 신속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소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외국에 일방적으로 관세를 부과한 조치가 적법한지를 가리는 것으로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은 원래 적국 제재나 자산 동결 등에 사용되며 관세 부과에 활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2심 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이 대통령에게 수입 규제 권한은 부여하지만 관세 부과까지는 포함되지 않는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가 권한을 넘어섰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즉시 상고했고 대법원은 신속한 결정을 원한 행정부 요청을 받아들여 오는 11월 첫 주에 구두 변론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9월 19일까지 서면 진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법원 심리기간 동안 2심 판결의 효력은 정지되기 때문에 해당 관세는 당분간 유지됩니다. 이번 판결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부과된 관세에 한정되며 한국, 중국, 캐나다, 멕시코 등에 적용된 상호관세가 포함됩니다. 특히 한국은 지난 7월 대미 투자와 에너지 구매를 조건으로 미국과 관세 인하에 합의한 바 있어 판결 결과에 따라 양국 무역 합의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 등 다른 법률을 통한 관세 부과 수단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국 고용시장이 당초 예상보다 부진했다는 당국의 통계 수정 발표가 나왔습니다. 연방노동부는 9일 작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의 연간 비농업 일자리 증가폭을 기존 발표보다 91만 1000명 줄여 하향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월 평균 7만 6천 명씩 기존 수치보다 적게 일자리가 늘어났다는 의미입니다. 당초 발표된 월 평균 증가치 14만 7천 명은 7만 1000명으로 크게 낮아졌으며 이런 규모의 하향 조정은 2002년 이후 최대치라고 CNBC 방송은 전했습니다. 이번 조정은 정기적인 고용통계 수정 발표로 주 정부의 분기별 납세 자료를 반영해 이뤄졌습니다. 업종별로는 여가 음식 숙박업에서 약 17만 6천 명, 전문 기업 서비스업에서 15만 8천 명의 조정이 있었습니다. 비록 이 통계는 올해 3월 이전 자료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최근 고용시장 흐름을 직접 반영하진 않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시행 이전부터 고용 상황이 이미 악화됐을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7월과 8월 고용 증가도 시장 기대치를 밑돌면서 월가에서는 미국 고용시장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날 발표된 통계는 잠정치로 최종 확정 통계는 내년 2월 발표될 예정입니다. 애플이 9일 신형 아이폰 17 시리즈와 애플워치, 에어팟 프로 3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신제품은 오는 19일부터 판매에 들어갑니다. 이번에 공개된 아이폰 17 시리즈는 총 4종으로 가장 주목받는 모델 아이폰 17 네오는 기존 아이폰보다 더 얇고 가벼운 티타늄 바디가 특징이며 가격은 $999부터 시작합니다. 가장 기본 모델인 아이폰 17은 $799로 전작과 가격은 같지만 카메라 성능과 주사율이 향상됐고 화면 크기가 소폭 커졌습니다. 아이폰 17 프로는 전작보다 $100 인상됐으나 기본 저장 용량이 256GB로 상향됐습니다. 최고급 모델인 아이폰 17 프로 맥스는 전작과 같은 $1199부터 시작하며 최대 2TB 저장 용량까지 지원됩니다. 특히 에어와 프로 모델에는 최신 칩셋 A19가 탑재돼 오프라인 상태에서도 대형 언어 모델 기반 인공지능 기능이 작동합니다. 아이폰 시리즈와 함께 에어팟 프로 3, 애플워치 시리즈 11도 함께 공개됐으며 에어팟 프로 3는 향상된 오디오 품질과 노이즈 캔슬링, 실시간 외국어 통역 기능이 탑재됐습니다. 애플워치 시리즈 11은 기존과 같은 가격에 출시되며 최저 사양과 고급 울트라 모델 모두가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운영체제인 iOS 26은 오는 15일부터 무료 배포될 예정입니다. 한편 기대와 달리 애플 주가는 이날 하락세를 보여
뉴욕 증시 마감 약 1시간 전 기준 1.7% 하락한 233.73달러에 거래됐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이른 저녁 식사 문화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특히 오후 5시에 저녁을 먹는 사람들이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기관 유고브가 미국 성인 169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4%가 오후 6시, 23%는 오후 7시, 그리고 21%는 오후 5시에 저녁을 먹는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오후 8시 이후 식사는 14%에 그쳤습니다. 레스토랑 예약 앱 오픈 테이블과 리뷰 앱 옐프의 데이터도 오후 5시 예약은 전년 대비 11% 증가, 저녁 예약의 60%가 오후 4시에서 6시 59분 사이에 몰렸습니다. 특히 이는 2018년 대비 51% 증가한 수치입니다. 세대별로는 Z세대와 밀레니얼 세대의 절반 이상이 이른 저녁을 선호, X세대나 베이비붐 세대보다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 건강과 수면 개선에 대한 인식, 그리고 원격 유연 근무 확산으로 생활 패턴이 바뀐 점을 꼽았습니다. 발레리아지만 네이처메이드 공인 영양사는 저녁을 일찍 먹으면 소화에 여유가 생기고 늦은 밤 식욕이 줄어 수면의 질도 좋아진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학생을 위한 편리함으로 가득한 뱅크 심플리 체킹의 칼리지 뱅킹 혜택, 100불 캐시 보너스와 10불 스타벅스 기프트 카드까지 드리는 한정기한 혜택을 가까운 뱅크 오브 오프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이 프로그램은 뱅크 오브 오프 제공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9일 대통령실은 차관급 인사를 발표하며 재외동 포청장에 더불어민주당의 김경엽 전 국회의원을 임명했습니다. 퀸즈 4개, 브롱스 3개, 브루클린 2개, 맨하탄과 스태튼 아일랜드 각 1개 등 모두 11개의 국립도서관이 주 7일 운영체제로 전환했습니다. 에어비앤비가 지난 5일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시가 2년 전 시행에 돌입한 에어비앤비 등 30일 미만 단기 임대 사업에 대한 규제가 당초 공언했던 아파트 렌트비 하락과 공실률 상승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4일 공개된 뉴욕시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시에서 운행되는 전체 332개의 버스 노선 중 186개 노선이 정시 운행, 속도, 서비스 지연 빈도 등을 종합 평가한 결과 D 또는 F 등급을 받았습니다. 미 전국에 설치되어 있는 전체 9개 한국 총영사관 가운데 뉴욕을 비롯한 4곳의 총영사의 공백 상태가 2개월 가까이 이어지며 재외공관 기능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구글이 한국 정부의 요구에 따라 지도 서비스에서 좌표와 방향 정보를 제외하고 보안 시설에 대한 가림 처리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9일 미국발 관세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미국 소재 제약사와 12억 9,464만 달러 규모의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이 9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지도부를 노려 카타르 수도 도하를 전격 공습하면서 중동 국가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규탄이 이어졌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목요일인 내일은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0도, 최저 기온은 62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6시 32분, 해지는 시간은 7시 12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뉴뱅크와 함께
꿈의 집을 마련하세요. 빠른 승인, 맞춤형 서비스, 전문가 상담, 지역 전문성, 경쟁력 있는 이자율. 뉴뱅크가 주택 소유를 쉽고 간편하게 모든 단계에서 도움을 드립니다. 지금 바로 가까운 뉴뱅크 지점을 방문해서 홈모기지 대출 상품에 대해 문의하세요. 뉴뱅크 제공입니다. 이상으로 9월 10일 수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